이 동인도 회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굉장히 비열한 건데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도한테. 그렇지 않아도 졌는데 돈까지 주겠냐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배상금 지불을 거부를 했었죠. 근데 이때 그 근방의 히말라야 자락에서 약간의 세력을 얻고 있었던 왕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족의 이름이 이제 도그라 왕족인데, 이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 접근해서 우리가 대신 그 배상금을 지불하겠다, 그 대신에 좀 이 지역에 대한 좀 영향력을 우리한테 좀 달라라고 해서 요 얘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국어학을 전공한 고려대학교의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갈등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뿌리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시점부터 1947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요. 특히 그 카시미르 내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매년 군인들 간의 충돌,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인도 파키스탄 간의 갈등, 특히 카시미르에서의 갈등은 대체로 이제 공권력 간의 충돌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이제 1979년 소련과 아프간의 전쟁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이제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스트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이쪽 지역에도 테러리즘이 이제 강력하게 등장을 했었는데, 문바이 사건과 같은 큰 사건도 있긴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그 지역에 있는 인도 군인들을 습격한다든가 혹은 그 지역에 이제 정치인을 습격한다든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도 신문이라는 데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대체로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지금 인도 국민 전체에 매우 좀 다르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힌두교 성지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들한테는 일단 첫 번째, 거기 계신 관광객들 일부는 순례를 떠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힌두 순례자였던 겁니다. 힌두교인을 죽이겠다고 목표 자체가 설정됐던 거죠. 아주 특히 남성들을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살한 거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현재 군사적 충돌 이외에 인도가 이례적으로 취했던 것 중에 파키스탄으로 흘러 들어가는 광을 자기들이 컨트롤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물 공급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물 공급을 막았다가 그걸 갑자기 풀게 되면 홍수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키스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파키스탄인들이 가장 아파할 것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인들한테는 당연히 인더스 강은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민족 정서적인 보복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인도는 아마도 차후에라도 이곳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인도가 만약에 인더스 강뿐만 아니라 이게 파키스탄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강들의 그것을 가지고 무기화하게 되면 파키스탄인들의 국민 정서에서도 결국 끝장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자체가 이 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저기 있어서 결국은 이 전쟁은 결론을 내야 되는구나라는 위험한 모험주의 같은 것들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카시미르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 쪽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좀 어느 정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에 끼어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히말라야 지역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카시미르라고 하는 지역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미르가 무슨 뜻이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이제 히말라야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농사도 짓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 히말라야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카시미르는 물이 많아서 예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고, 그리고 잘 알린 것처럼 캐시미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잘 자라는 이제 양털로 깎은 고급 원단을 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사프론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사프론? 그게 이제 꽃잎 이렇게 꽃술에서 이렇게 따는 건데요. 그게 예를 들면 요만한 필름통에 꼭 채우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하는, 그게 그 지역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지역에서도 농사 짓기 좋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가치가 높은, 대체로 그러나 한 10세기 후반부터는 이슬람의 영향하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많은 이슬람인들, 인도적인 그런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성자들이 염주를 가지고 이슬람 코란을 외운다든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러리스트, 정치적인 이슬람하고는 대부분의 카시미르 이슬람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우 평화스럽고 인도 문화와 잘 어울렸던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동인도 회사의 무리한 확장 과정과 1947년 분리 독립 때 여러 가지 좀 언밸런스한 좀 이렇게 정치적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인도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으로 알려져 있는 체라만 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7세기경.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이슬람이 발생하고서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인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이슬람 모스크 사원들은 인도인들이 실제로 가서 기도하고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근동에 있었던 이슬람인들이 장사 같은 걸 하면서 인도에 머물면서 만들었던 사원들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본격적으로 인도의 이슬람인들이 진출하게 된 것은 대략 10세기 정도로 봐요. 정치화된 이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 핵심적인 지역이 파키스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인도 문화권에서는 가장 오래된 정치화된 이슬람이 진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슬람 진출 세력들을 꼽자면,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큰 세력을 형성했었던 이슬람에 기반했던 가즈니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지금의 파키스탄 및 카시미르 지역 일부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이슬람화되는 결정적인 시대는 타지말을 지었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무굴 제국입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은 16세기에 인도에 이제 뿌리를 내려서 영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제 존속했던 제국인데요. 이들에 의해서 인도에 굉장히 많은 이슬람의 영향, 이슬람으로의 개종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었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카시미르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 특히 이제 이 당시에 대부분 주민들이 이슬람화되는 이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갈등의 뿌리를 이야기하려면 영국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1800년대 즉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세계 정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항구를 찾아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당시 전 세계에 많은 이런 패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충돌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어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동인도에서는 원래 지금의 이제 캘커타 혹은 꼴까타라고 하는 인도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당시 청나라의 아편도 팔고 이러면서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영국 정부와 동인도 회사가 다소 무리하게 지금의 파키스탄과 캐시미르 이쪽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무걸 제국과 또 그 무걸 제국의 약한 힘을 타서 지금의 파키스탄이 있는 그곳에는 시크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등장하고, 그들이 당시에 큰 왕국으로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이들과 굉장히 잔혹하고 좀 무리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승리를 했었고, 이 동인도 회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굉장히 비열한 건데,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도한테. 그렇지 않아도 졌는데 돈까지 주겠냐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배상금 지불을 거부를 했었죠. 근데 이때 그 근방의 히말라야 자락에서 약간의 세력을 얻고 있었던 왕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족의 이름이 이제 도그라 왕족인데, 이들이 영국 동인도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대신 그 배상금을 지불하겠다, 그 대신에 좀 이 지역에 대한 좀 영향력을 우리한테 좀 달라라고 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는데 캐시미르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의 지배권을 물려받은 힌두 왕조가 있었고 주민은 대부분 무슬림이었고, 요 얘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46년도에 동인도 회사가 히말라야 자락에 있었던 한 조그만 왕족들한테 지금 현재 펀잡 지역과 캐시미르 지역을 팔아 넘겼어요. 그나마 좀 비싸게 팔았으면 자존심이라도 상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 엄청 헐값에 이 지역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인도 회사나 영국 정부는 마침 힌두 왕조가 접근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세도 강하고 또 새롭게 부상한 시크의 세력도 강하잖아요. 여기에 반갑게도 돈을 준다고 하면서 힌두 세력이 접근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갈등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이제 이 도그라 왕조의 첫 번째 왕은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왕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친절한 정책들이나 이런 걸 펼쳤을까요? 아니면 본전을 뽑으려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슬람인들은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 소고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기존에 그 지역에 있었던 무걸 왕조나 혹은 펀잡 왕국에 비해서 매우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종교적인 차별도 가하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던 왕조예요. 그래서 당시 캐시미르에 있었던 힌두 왕조가 주민들 대다수가 무슬림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역사적인 왕조였으면 주민과 당시 힌두 왕조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와 이 밀약 관계에서 형성한 거의 건달 같은 그런 힌두 왕조가 그 지역에 썼던 것이 이제 갈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 떠날 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이 캐시미르한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은 파키스탄으로 들어올 것입니까? 인도로 들어올 것입니까? 주민들은 파키스탄 쪽을 원했었고, 이제 왕은 어쨌든 인도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뿌리가 된 거예요. 카시미르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파키스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사실 자신들의 어떤 독립을 원하는 게 마음속에 가장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인도가 건국되고 나서 이 지역에 그런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들 지역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일종의 자치주로서 지위를 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그 모디 정부가 캐시미르 지역의 특별한 자치주로서의 그 권한을 박탈하고, 이거는 일종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근을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근이 뭐냐면 이 지역의 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 실제로 제가 이 지역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매년 여름 여행을 했었는데요. 거의 갈 때마다 도로 사정, 숙박 사정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침 이런 인도 정부의 개발 사업하고 겹쳤던 게 뭐냐면, 마침 인도 대중 영화에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이런 로드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쪽으로 여행을 많이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던 지역이 특히 인도 내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환영하는 것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파키스탄 측 테러리스트 이상에서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캐시미르로 관광 사업 개발을 위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종교, 특히 이제 힌두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들도 카시미르에 진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위협, 반감, 이게 이제 가장 컸고, 그 중에 가장 예민한 순례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 자체가 영국이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진출했었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러시아의 남하였고, 그게 현대에 이어진 사건이 바로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었었어요. 그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거죠. 그리고 그때 소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항군들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사실 후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했고, 파키스탄이 가지니까 당연히 인도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마침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 식민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인도 과학, 파키스탄 과학하면 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유학 출신들이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수한 과학자들이 아주 건국 때부터 많았던 지역이라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핵무기 개발에 이제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허락하진 않았어요. 하지 마라 하는데 하는 거 알면서도 약간 1947년 이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수차례 붙었었는데, 최근 인도 정부 이전의 정부는 건국 세력으로서 우리가 국민회의 세력이라 되고,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네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고, 그들이 기본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힌두교라고 하지만 사실 정책은 힌두교 중심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민주주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와 파키스탄과 대결하고 있는 지금의 인도는 차이가 있긴 하죠. 종교와 정치가 지금 강력하게 결합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제도 좀 올라오고 하면서 인도도 약간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특히 최근에 참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러시아에 남아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걸 요즘 중국이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쪽에 큰 항구까지 연결하는, 인도 지나고 나서 거기가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센데 바다가 미국 안에 막혀버리면 옛날 러시아처럼 나가고 싶은 항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특히 석유가 있는 이쪽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그쪽에 갈 수 있는 항구를 위해서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도로와 이렇게 에너지 공급망을 최근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파키스탄과의 갈등의 양상이 지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문제가 됐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갈등을 좀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전면전이 일어날지 핵전쟁이 일어날지는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예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오래 갈 거라고 안 하셨었는데, 지금 많은 인도 전문가들께서는 아주 참혹한 전면전 및 핵전쟁까지 안 나갈 거라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휴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미국에서 중재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요구하니까 휴전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크고 작은 군사 작전들이 양쪽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양 국가의 지금 논리는 이런 거예요. 쟤들이 안 멈추니까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으로 좀 크고 작은 전면전, 자존심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